이번 그 해군 잡지 9월호에 모지선 작가님의 그림이 이렇게 전투하는 함정의 장면이 이제 올랐는데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모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나요? 이게 발단이, 최영섭, 고모님 댁에 가서, 7월호에 잡지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이제 잡지 내용을 보고, 거기 글 일반인도 투고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 화가고, 글 쓰고 하니까 그거 좀 좀 보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군에는 이때까지 평생 그림을 그리고 살았지만 어떤 그림을 올리고 어떤 글을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배은희 편집장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시인의 등불이라는 글을 하나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혹시 되시면은 그 해군에 관련된 사연이나 이런 그게 없냐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릴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해군의 제2 인천 상륙 작전에 전투에 참가하신 해군이시고 그래서 그 관련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또 태어난 해가 1951년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전투 중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밤에 그 글을 쓰게 됐어요. 그 아버님이 정말 그립고 그리운데 그 아버님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 전쟁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해주시고 항상 나라 사랑이 제일 우선이에요.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한테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군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응. 최영섭이라는 예. 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최영섭 고모님은 우리나라 전쟁 영웅이시죠. 최영섭이 너무나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제2 인천 상륙 작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세상에서 아버님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모해진 대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영섭 지금 어떻게 되시죠? 최영섭 고모님은 이제 고모님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직함을 몰라서 우리가 이제 해양소년단 이제 서울 연맹의 고모님으로 계시면서 오랫동안 주로 이제 교장 선생님 단을 안내해서 해양 어떤 순례나 도서지방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을 많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이제 안내를 하시면서 안보식도 좀 고치를 시키고 교장 선생님들이 잘 아셔야 또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하니까 그걸 오랫동안 이제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해군의 또 대선배님이시고 해서 마땅히 이제 호칭도 또 다른 걸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해양소년단 서울연맹 고모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최영석 고모님께서는 이제 6.25 최초의 대한해전이라고 정말 북한의 무장 선박이 600명의 북한 군을 태운 채로 군함이 부산에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6.25 터지고 바로 우리가 백두산함을 타고 그 당시에 이제 갑판사관을 하셨어요. 소위로 이제 계셨을 때 그걸 이제 침몰을 시켰죠. 그건 정말 대한해전이 없었다면은 600명의 북한군들이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상륙을 해서 후방을 교란을 시켰을 때 정말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걸 이제 나중에 격침을 시키고 나니까 무장 공비들이
북한군들이 그렇게 그 이제 사격을 하고 대응을 하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적군이다 하는 걸 알게 됐죠. 앞서 그 메가드 장군이 했던 인천 상륙 작전은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데 비해서 그 2차 상륙 이 부분은 덜 알려져 있다 해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제2인천 상륙 작전은 저희도 몰랐죠, 어렸을 때. 그런데 그거를 여기 배현희 편집장님도 아시지만 최영섭 고문님이 거기에 그 한국 해병에 그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제2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거를 끝까지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게 돼서 전승기념관이 섰죠. 그 기념관 정확하게 전승비가 이제 월미공원에 예, 한 이제 거. 2017년에. 한 2017 3년 전쯤으로 예, 제가 기억을 2017년에 하는데 제가 그때 갔었어요. 예, 예. 예. 그 이제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은 이제 정확히 51년도 2월 10날 있었던 그 상륙 작전입니다. 1차 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날 있었던 것은 그 261척의 아주 대함대가 메가드 장군의 그 전 지휘 아래 그 대규모로 공습을 하고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했으니까 그걸 많이 알려지는데 2차 인천 상륙작전은 아무래도 1차 인천 상륙작전에 비해서 규모도 173명의 소규모 인원이고 함정도 6척 현재 그때 기함이 이제 백두산함입니다. 최영석 그 고문님이 타고 계셨던 그 기함이 기함으로 활동을 했고 모혜진 대위님이 JMS 310호정 정장을 그 대위대 그 정장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은. 그 오랫동안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전쟁 이야기 또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아주 생동감 있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진해 여자동의 해군 간사에서 태어났어요. 그때가 아마 이제 중공군이 1차 중공군이 다시 밀려와가지고 인천 상륙 1인천 상륙 이후에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군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전부 다 밑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아마 진해 거기까지 마지막 쫓겨 있을 때 저도 거기 해군 관사에 엄마 뱃속에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어릴 때 들은 얘기가 그 전쟁이 그때는 그게 제2 인천 상륙 작전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때 그게 전부 다 극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족한테도 못 하니까 어쨌든 그 전쟁을 치르고 나고 와서 제가 태어난 걸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여자동에서 태어난 거 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그 당시에 계속 이제 전쟁하러 다니시는데 나중에 와서 제가 태어난 걸 알았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늘 들었죠. 지금 어머니 살아 계시니까 듣고 또 아버님이 직접 저희 아버님은 또 특별히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사진에도 있는데 어릴 때 그 전쟁 사진을 그 비참한 거를 어릴 때 많이 보고 그리고 그 공산당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아주 늘 지금도 아니지만 공산당은 협상하자고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 그 뒤에 무기를 감추고 있으니까 절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그 학교도 이북의 원산 출신이지만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공산당이 싫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공산당이 그 학생들을 습격해가지고 엄청난 그 투쟁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이거 물리쳐야 된다는 게 아주 철저하신 분이라 가지고 우리한테도 늘 앞으로 공산당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글을 쓸 수가 있었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또 그 애국심이라 할까? 또 우리 자유, 민주 이런 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이 작품을 보고 또 총사령관께서 참모총장님이신지요? 이제 해서 무슨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다양하게 보냈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대신해서 총영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예. 친애하는 모지선 화백님,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계신 화백님께서 6.25 전쟁에 참가한 한국 해군 함정 상상화를 직접 그려 보내주시고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지 9월호의 표지로 장식하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화백님의 작품은 6.25 전쟁 당시 대한해협에서 첫 전승을 거둔 백두산함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에 손색이 없었으며 마치 지금까지도 포효하며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작품을 보내주시게 된 인연은 평소에도 해군의 딸이라고 주변에 말씀하실 만큼 부친이셨던 고 모혜진 대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해군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것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는 스스로 해군을 창설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선배님들의 숭고한 헌신과 사명감을 이어받아 지금도 힘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목숨 바쳐 국민을 보호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화백님의 왕성한 작품 활동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20년 9월 4일 해군 참모총장 대장 부석종 대신 읽음. 자, 소감을 한 말씀. 아우, 저 너무 감동스러워요. 네. 정말, 아버님이 계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정말 좋을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해군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용감하시고, 정말 깨끗하시고, 국가관이 철두철미하신 분이라 우리도 어릴 때 그 교육 속에서 컸다는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러면서 아버님이 늘 해군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늘 생각해서 그 삼촌들도 다 해양대학을 보냈어요. 니네들이 머리가 수제라도 해양대학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해군이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지켜야 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얘기를 하셨고 또 저희한테도 예술에 대해서 저는 아버님 때문에 그림과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지만 그 해군이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리더가 되고 예술 활동을 해가지고 이 감성과 이런 거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저녁이 되면 음악회 하고 이게 예술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군인이 얼마나 엘리트고 얼마나 이 지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슴 속에 늘 어떤 예술 활동을 하거나 살아가는데 아버님의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아버님 모혜진 그 당시 대의의 딸이고 대령의 딸이라는 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 자체를 지나가는 해군을 보면 정말 우리 자식 같고 우리 아버님 같고 그리고 앞으로 리드를 할 사람이 군인이다.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엘리트여야 되고 또 지적이고 예술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해군이. 육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인이 그래야 돼서 우리나라가 반듯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궁핍하고 혼란스럽고 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 몇 년 사이 이런 사이에서도 예술을 음악을 뿌리째 씹었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도 참 놀랍거든요. 글쎄요. 저는 어릴 때는 이 다른 아버지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음악회를 간다든지 그 외국에서 수입한 미술책을 다 보여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다른 아버님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특별한 더 분이셨더라고요. 훌륭하신 분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군복무를 한다든지 하면 또 이동도 육군 같은 경우 이동도 많고 어떻든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특히 이게 문화라든지 예술에 좀 소외되기가 쉽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해군 전군에도 이런 문화의 그 꽃이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때 그 최영석 고모님, 정말 우리 전쟁 영웅으로 우리가 다 추앙하고 있지만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아버님을 본 것 같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해군의 딸이고 넌 해군의 큰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전승 제2차 인천상정 전승 기념탑이 전승기, 세울 때 저희가 초대받아서 갔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세요. 해군의 큰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해군의 큰일을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해군에 대한 그 예술적인 부분을 저 나름대로 그때 갔다 와가지고 해군 아무런 요청이 없는데 저 혼자서 그 해군의 큰 그림, 전쟁 기록화라든지 이런 그림을 영상과 더불어 하는 거를 저 혼자서 막 그 시안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요청하거나 보다도 이런 정말 스페인의 게르니카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하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건 안 되건 저 나름으로는 그 최영석 고모님이 해군의 큰일을 해야 된다 예술가로서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그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